지금 공사비 증가 그리고 고금리 미분양 증가 때문에 건설업계가 난리라고 하네요. 삼중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사비 증가, 정말 공사비가 되게 많이 증가했을까? 뭐 일부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 공사비 증액만큼일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고금리 사항은 이 워낙 이 건설업계에서 이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이 대출을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고금리라고 하는 부메랑을 맞는 것 같고요. 미분양이 뭐 7만 채가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여러 가지의 이제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의 폐악질들이 만드는 결과 같습니다. 미분양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비싸니까 안 나가는 겁니다. 비싸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변 시세가 한 7억이면 적당할 집값을, 주변 시세를 14억으로 뻥튀기 해놓고 가짜로 가격 세워놓고 호가 세워놓고 그에 비해서 싸다, 한 10% 싸다, 12억 13억 사라, 이렇게 분양하니까 누가 사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이 벌어진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동차도 뭐 되게 성능이 좋아졌겠지만 새차 풀옵션 하면은 뭡니까 스포티지든 뭐든 차값이 5천이 넘는답니다. 중고 가격은 2천, 2,500 아니요 2천 밑으로도 있겠는데 새 차가 풀옵션으로 5천이 넘는다고 하니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집값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좀 오래된 집은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하는데 신축 아파트는 17억 18억이라고 합니다. 너무 비싸죠. 이 자동차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보다 월등히 가격이 비싼 부동산 아파트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해야 그 정도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 비싸더라는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분양가를 세워 놓으니 누가 사냐라는 겁니다. 그냥 말도 안 하는 거죠. 지금 대구 지역에 미분양 물량이 되게 많답니다. 왜 많겠습니까? 다른 거 말할 필요 없고 비싼 겁니다. 골드바를 준다 그러고 외차를 준다 그러고 다 필요 없고요. 가격을 현실적으로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사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저기 뻥튀기해서 경쟁력을 왕창 높여놓고 되게 흥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분양하고 또 분양받고 중도금 내고 입주하고 하는 그런 이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부동산이 너무 폐악질을 많이 해댔습니다. 그런 탓에 지금 나라가 지금 휘청거릴 정도죠. 그냥 말도 안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때문에 많이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직하면 서울을 팔면 일본을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한 거죠. 믿기 어렵잖아요. 에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 한다고 그걸로 일본을 사냐고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그냥 말을 못할 정도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려고 그러는 걸까? 뭔가 잘못돼도 좀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들,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나 안 좋다라는 거. 미분양이 7만인데 저게 7만이 진짜일까요? 아마 금방 지나고 보면 10만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요 서울의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2025년 초인데 26년은요 27년은요 28년은요 아마 해가 가면 갈수록 미분양 물량 늘어나고 할인 분양하고 분위기가 되게 싸해질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매 물량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싼 시기가 아니다. 한 2년 반에서 3년 뒤 대략 언제입니까? 한 2027년 말 28년 이쯤 되면 2차 경매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되면 감정가격이 또 낮아져서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경매 낙찰되는 금액이 더 낮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2차 경매 시기가 되면 그때가 되면 모르긴 몰라도 이 금매 가격도 지금보다 많이
아래로 내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래야 거래가 되니까요. 지금 너무 말도 안 된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는요 항상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고,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현실적인 정도까지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그래야 거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거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왜 없겠냐? 가격이 말도 안 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미수금도 늘어나고 있고, 문양도 심하고, 일반 시장에서 거래도 안 되고, 다 이제 안 좋아져 있는 상황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내려가서 이제 담보 가치가 이제 재평가되고 나면 일부 이제 대출 금액의 일부를 1억이든 2억이든 원금 상환하라고 요구받게 되고, 원금 상환하게 되면요, 못하게 되면 집 뺏기고 경매 처분되고, 경매 처분 왕창되면 또 가격 내려가고,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11년 이 하우스포 사태 그 딱 시기 시작점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1년 벌어졌던 것들이 지금 2025년에 데자뷰처럼 시작된다 라고 이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대략 한 23년에서 25년 되게 이제 2차 경매 시기 때 집값이 많이 내려갔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도 2027년에서 2029년 그 사이가 아마 집값이 많이 낮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추정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없는 거고, 저는 이제 대략 생각하기를 2025, 6, 7, 8, 9 중에 한 28년 한 상하반기쯤이 집을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 보는 거죠. 좀 더 뒤로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잘 따져보고 현실을 궁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거, 함부로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모험 걸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려고 하고, 이제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 가격까지 이 재료값도 아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우리의 현실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지금을 우리는 우선 잘 관찰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꽤나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잘 인정하고 보통 사람들이 살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